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이번 주는요. 온 국민이 아침 외출을 삼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요.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수능이 있는 주입니다. 자, 우선 모쪼록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셨을 이 수험생분들, 이 수능날에 공부한 만큼 성적 좋게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또 수능날 하면 날씨가 평소보다 조금 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 아침이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이 두터운 외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 주식해서 여행 가자. 또 어떤 종목으로 또 수익 실현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수능 끝난 주인 만큼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면 좋을 여행지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해서 여행 가자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둘째 주 주식해서 여행 가자. 이번 주도 어떤 종목으로 이 수익 실현할지 또 여행지도 함께 알려주실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SK증권의 김민수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제나 방송 시작하면 제가 묻는 질문이긴 한데요. 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일단 이번 주도 어떤 시장이 조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계속 시장 때문에 좀 그 환율 관련된 부분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개별 실적들 발표되면서 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 때문에 여러 가지 흐름 가지고 좀 고생을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어제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과연 여기서 내가 판단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상당히 좀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가장 먼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실적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을 좀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인 변화 나왔을 때 또 대응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짜가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변동성 큰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지금은 딱 하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좋은 종목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 어떻게 근황을 여쭤봤는데 네. 주식 시장 흐름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주식 열심히 해야죠. 네, 부장님은 별탈 없으셨어요? 저희야 뭐 항상 똑같습니다. 항상 평온한 자세, 평온한 마음으로 그리고 시장을 대하고 있고 항상 아침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시장을 대하고 있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항상 편안합니다. 그렇게 매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번 주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어떻게 흘렀는지 확인해 보고 시작할까요? 일단 종목들 두 종목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진양홀딩스였는데 일단 두 종목 다 시장의 중소형주가 좀 무거웠던 흐름들을 반영하면서 재미는 없었습니다. 재미는 없었는데 일단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난 11월 5일 날 말씀드리고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 그러면서 거의 정체를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한 상황이고 거기서 좀 실적에 대해서 궁금함을 좀 더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그래도 박스권은 지키고 있고 그런 과정 쪽에서 그래도 기관 쪽에서 매수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무겁다고 하더라도 일단 실적 흐름들 확인되고 그리고 나머지 남은 한 달 동안 어떤 배당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약 한 4,800원부터 5,000원대 부분까지는 추가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진양홀딩스를 비롯해서 마찬가지 대부분의 종목들 특히 고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 10월 달까지 해서 10월 말까지는 좀 부각을 받다가 11월 달에 들어서 중소형주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좀 재미없이 그리고 좀 탄력이 약해진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 달 동안의 실적 흐름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3, 4분기죠. 3, 4분기 확인하시고 추가 탄력들 조금 더 비교해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팜스코입니다. 팜스코 같은 경우 그날 11월 5일 날 말씀드리고 지지 가능한 흐름을 말씀드렸다가 오히려 한 단계 좀 더 밑으로 흘렸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한 이틀 동안 나왔던 주가에 밀리는 모습은 일단 최근에 나왔던 대상이나
CJ나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이 주가가 매물화되면서 변화가 나왔던 모습들이 좀 더 컸었죠. 그런 과정 쪽에서 팜스코도 단기적으로 요만큼 올랐다고 해서 바로 조정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바로 빨리 안착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매수가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벌어진 상황은 아닌 흐름들인데요. 일단 지금 모습에서 추가로 이탈, 그러니까 지금 14,500원은 강한 지지권으로 확인이 된 만큼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모습들 확인된다고 한다면 약 한 16,000원대 부근 정도가 단기적인 변곡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이쪽에 안착을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직전 고점대 위쪽으로 매수가 빠르게 들어갈 텐데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계속 여전히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생각을 하면서 기관들이 계속 모아간다 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눌림목에서 매수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자리지 오히려 손절매나 아니면 빠져나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비중을 좀 늘리셨다가 오히려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흐름까지도 충분히 봐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일 오늘 녹화날 기준으로 좀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여행 갈 곳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행지를 제가 번뜩 떠오르는 곳이기도 했고, 네,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나눈 곳이기도 한데요. 자, 섬이죠. 그렇죠. 네, 섬인데 거제도입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가기에는 조금 먼 감은 있지만 이 멀어도 갈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부장님 보시기에 거제도 어떠셨나요? 일단 거제도 지난주 전문가들의 수다 때 그때 나왔던 그 나왔던 후배 중에 한 명, 그때 엄태식 대리가 고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와서 바로 주식회사 여행가자에 집어넣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거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관련돼서 그 친구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뻔하게 자기 동네만 얘기할 것 같아서 저희 동네 말고는 구경할 때가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온갖 명소들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거제도도 그 친구 얘기로는 일단 뭐 바로 가는 어떤 편한 교통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게 되면 뭐 부산에서 KTX를 타고 가서 거기서 뭐 가야 되든가 아니면 어떤 일은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자동차로 가게 되면 5시간 정도 가다 보니까 피곤하시죠. 그래도 가면은 온갖 명소들이 다 있다 보니까 피곤하시지 않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거제도에는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게 그 몽돌 해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학동, 흑진주, 몽돌 해변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해변에 보통 보게 되면은 파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굵은 바위가 깎이고 침식이죠. 네, 침식 과정을 통해서 돌이 동글동글하게 돼서 그렇게 예쁘게 된 해변이 흑진주 몽돌 해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능선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또 거기 사람들 얘기로는 이제 공고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또 개인이 어떤 화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놔서 계단식 화단 쪽을 만들어놔서 상당히 또 보기 이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외도가 있고 내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아직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열심히 그 모 사이트를 뒤져가면서 좀 봤던 흐름들인데 외도 같은 경우 천연 동백숲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또 자생 굴림지가 있다고 하고 거기다가 공룡 발자국까지 나타나서 한번 탐방 가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 또 바깥에 있는 쪽이 외도, 그러면 안쪽에 있는 쪽이 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록수림하고 해안 바위 쪽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상당히 또 절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꼭 가봐야 될 흐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다 또 하나 거제 해금강이라고 또 유명하죠. 거기 사자바위나 미륵바위처럼 사람들이 볼 때마다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어떤 만물상의 모습까지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분 따라서 이것저것 바뀔 수 있다라는 쪽으로 또 세월의 풍파나 특히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계시겠지만은 거의 그 우리나라의 그랜드 캐년 흐름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지난 세월의 흐름, 역사의 흐름들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아마 약간 그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관광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보통 영화 촬영지나 아니면은 CF 촬영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바람의 언덕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앞에 언덕이 있는데 큰 돌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그게
언덕으로 돼 있어서 뭔가 이제 바닷바람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멋있는 어떤 또 포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또 동백섬 보통 지심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승포항에서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섬이니까 배를 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동백섬도 이 또 동백숲과 함께 또 유명한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또 재미있는 그리고 또 멋진 장관의 흐름을 많이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제도 같은 경우는 여러 조사하다 보니까 가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흐름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1박 2일 정도가 아니라 한 주말까지 풀로 해서 한 2박 3일 정도까지는 봐야 여러 가지 흐름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사진이 되게 이국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거제도 가게 되면 이제 통영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죠. 그래서 그 남해 쪽을 이렇게 통틀어서 갈 수 있을 때 가장 그래도 손꼽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지금 같은 때는 말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봄 같은 때 특히 이제 꽃들 만발할 때 그럴 때 가보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까지 살짝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네, 오늘 거제도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저는 질문을 저한테 안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항상 앵커님 갔다 오셨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마침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갔다 온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면서 아는 척 좀 하려고 그랬는데 기회가 안 들어왔는데 저는 오늘 소개해 주신 곳들이 되게 많은데 다 가보진 못했고요. 이제 외도를 갔어요. 외도요. 외도가 섬인데 이제 굉장히 예쁜 어떻게 보면 수목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연 농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쁜 꽃들도 많고 나무들도 많고 그렇죠. 되게 이제 좀 별천지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신 곳 중에서 해금강을 갔어요. 해금강은 별명이 있는데 이 동양의 나폴리라는 별명이 있어요. 배를 타고 이제 그 기암괴석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동굴도 아닌 것이 그렇죠. 이 바다 위도 아닌 것이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이 거제나 통영 가시면 이 해금강과 외도는 꼭 제가 추천해 드리는 여행지입니다. 딱 두 군데만 가면 다 보는 거죠? 사실 이 몽돌 해변도 되게 대표적이에요. 왜냐면은 자갈이 하얀색 또 검은색 자갈도 있는데 이 보통 모래 해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특이하게도 모래가 없고 다 이 동그란 자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색적이어서 저는 어떻게 아쉽게 못 갔지만 시청자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죠? 저는 한 3월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쌀쌀했을 때 갔었어요. 네, 지금쯤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혹시 먹을거리는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가서 좀 잘 먹었다. 바닷가니까 이제 게장을 먹었습니다. 게장. 네. 간장게장이죠? 양념게장, 간장게장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세트로 나옵니까? 네. 세트 얼마? 죄송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보니까 또 그 후배 그 친구는 가서 꼭 먹어봐야 될 게 성게 비빔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그러면서 특히 무슨 음식점에서 파는 성게 비빔밥 말고 어떤 바로 직판장 비슷한 데서 이렇게 바로 해주는 그런 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래요? 아시는 분 계시면 추천해 주시고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값도 저렴하고 또 성게도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기억나는데 해산물의 천국이겠죠.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그래서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 꼭 거제도를 안 들리면 섭섭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거제 통영 앞바다가 굉장히 맑다고 들었는데요. 이 풍부하고 또 신선한 해산물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이번 주 추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1월 둘째 주 이번 주에 추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이번 주 첫 종목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이번 주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에 대해서 저평가를 보이고 있고 그래도 그나마 실적 대비 가지고 너무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흐름 타고 요 부분만 지나게 되면 바로 반등해서 또 새로운 고가를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 두 종목을 오늘도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이 좀 깁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쭉 풀어서 보시게 되면은 한세실업 관련된 쪽이겠죠. 그리고 예스24가 들어가 있고 거기다 홀딩스입니다. 그러면 지주사죠. 그러면 요 흐름을 다
결합을 해본다고 한다면 지주사가 어떤 그 자회사들, 그러니까 즉 영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졌을 때 그를 그대로 부각받는 구조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세실업은 이제 몇 차례 또 많이 또 알려진 종목이다 보니까 잘 아시겠죠. 그리고 특히 남미 쪽에서 니트 쪽으로는 강점을 갖고 있는, 그래서 OEM 쪽으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영업무역을 빼고도 손꼽히는 그런 의류회사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함께 예스24, 특히 어떤 자녀분께서 엄마 나 책이 필요해 그러면은 바로 주문해서 손쉽게 배달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인터넷 서점이죠. 그래서 예스24,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인도네시아 관련된 쪽에서의 그 또 자회사의 지금 지분들 이런 것들 다 총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관련된 쪽에서의 실적 흐름들을 다 한꺼번에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S24는 최근에 주가도 많이 좀 올라왔었죠. 그리고 좀 단기 조정권으로 보여지는데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도서 정찰제 흐름입니다. 즉 이 부분은 도서 정찰제 같은 경우 과거에는 보통 할인율이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하게 되면 무조건 싸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15% 이하로는 법적으로 더 이상 깎아줄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출판사도 그렇고, 그리고 이런 유통을 하는 이런 온라인 서점 같은 경우도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즉 더 이상 마진의 하단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큰 상황, 이런 게 앞으로 좀 기대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관련된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일단 지금 추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한세 S24의 홀딩스의 저평가 흐름들을 잠깐 또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380억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실적 흐름들은 과거에 한 500억대 부근에서 계속 정체를 보이다가 작년에는 살짝 좀 줄었었죠. 줄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 올해 지금 1월 달부터 나오고 있는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면 벌써 지금 상반기 실적을 분기별로 합치게 되면은 약 한 310억대 부분까지 실적이 나오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온라인 서점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그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 합치게 되면 그래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어떤 그 의류 쪽에서는 또 성수기고, 그러면은 하반기에 좀 더 실적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가 순이익이 300억대, 그러면 똑같은 흐름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올해 최소한 600억 정도 이상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은 수준, 그러니까 즉 약간 저평가의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재무구조도 부채 비율 120%대, 의보율 860%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쪽의 측면을 맞추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견인하는 쪽은 아무래도 여름 때부터 기관들 쪽에서 꾸준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주가를 견인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거래가 예전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점점 물량이 좀 잠겨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기관들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주가가 고점권에서 기간 조정 성격의 어떤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주가는 최근에서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조금 유심 있게 보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조정권이 고점권에서 좀 밀려왔던 조정권이 보여줄 때마다 주가는 한번 매수 기회를 가장 강력하게 좀 줬었던 흐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마찬가지고 한 9월 달에 고점을 내고 옆으로 횡보했었을 때, 이런 때는 충분히 매수하게 되면 다음 신고가를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도 똑같습니다. 지금 그때에 대비해서 거래량들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황 쪽에서 거래는 좀 점진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 쪽에서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반전 시도가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약 한 14,000원대 부근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쪽 부근에 안착하고 다시 한번 15,000원대 부근의 신고가를 또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충분히 이런 자리 쪽에서는 공략 가능한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1차로는 직전 고점대 부근인 15,000원대가 1차인 목표가고, 다음 2차 목표가는 16,500원대. 그래서 지금 제가 설정해놨던 차트에서 2차 고점대 부분까지를 목표가로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2,300원대로 잡았습니다. 즉 지난번 10월 달에 올라왔었을 때 가격대 부근, 즉 이때 부근이 거래가 많이 됐으면서 그 밀렸던 모습들인데 여기가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위험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12,300원은 일단 손절가 쪽으로 조금 손절가도 한 10% 조금 넘는 쪽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요. 그런 쪽에서는 그래도 아무래도 지금 거의 조정권을 마무리 짓는다. 그런 관점 쪽에서 종목들을 정리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한세 예스24 홀딩스입니다. 자, 홀딩스가 들어가면서 지주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종목의 특징은 실적 대비 저평가가 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11일 기준으로 한 주당 13,550원을 보이고 있는 주인데요. 자, 목표가는 16,5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권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손절가는 12,300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두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소개해 주세요. 일단 두 번째 종목도 이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의 포인트는 약간 좀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부분보다는 이 정도 부분에서 버티고 나오게 되면은 일단 내년까지도 실적 흐름들 괜찮게 되면은 또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인데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의 흐름이 BGF 리테일이라고 합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아니 저게 뭐 회사에 영어 나오고 리테일이고 전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딱 보게 되면 압니다. B는 보광 패밀리마트, 예, 그쪽이죠. 그래서 그 패밀리마트 하게 되면 예전에 지금 이제 편의점 CU죠. 예, CU가 바뀌기 전에 상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패밀리마트가 쉽게 말씀드리면 상장됐다. 예, 우리나라 독보적인 1위의 회사가, 편의점이 상장돼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편의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 좀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어떤 그 일본에서 가장 많이 발달한 업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편의점을 지금 주목하는 이유는 일본이 과거 잃어버린 10년 동안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해서 그래도 계속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쪽의 소매 부분의 한 형태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 편의점입니다.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저성장 기조가 좀 들어선 마당 쪽에서 여기서 그래도 앞으로 계속 꾸준한 실적과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편의점 쪽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보다 GS 리테일도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따가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수급 쪽에서 좀 더 무게를 두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장기로는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1인 가구가 좀 더 늘어나는 사회, 이런 쪽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편의점은 일단 바로 대량 소비가 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가구 수가 많아서 대량으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자주 사용하는 그런 소비 패턴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편의점이 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앞으로의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으로 바로 돌아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주가 수준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1조 7천억까지 상당히 좀 묵직하죠. 많이 묵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유통업종과 대비해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가치 기준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것들이 지금 PER 분석, 그러니까 즉 실적 대비한 분석 쪽에서도 좀 잘 나와 있는 상황들이고요. 바로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매출액이 2011년도 2조 5천억 정도에서 지금 2조 8천억, 그리고 작년에 3조대를 넘어갔죠. 그리고 3조 3천억 올해는 예상을 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부분들, 매출액이 성장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영업이익도 작년에 약간 주춤했다가 작년 2012년도에 주춤했다가 작년에 드디어 천억대가 들어왔죠. 그리고 올해도 한 10% 정도의 성장을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 700억대에서 올해 900억대 정도.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또 20-30%는 성장세를
추가적으로 순이익면으로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금 더 강화된 부분들은 지금 보통 보면 편의점 업계가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부분은 여름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6, 7, 8, 9까지 이렇게 봤을 때는 2분기에서 3분기까지 연결되는 흐름들이죠. 그러면은 지금 그 실적이 올해 이번 분기까지 내서 반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약간 비수기는 12월 달부터 그 겨울 때까지, 그러니까 즉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 4분기까지가 약간 비수기로 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수기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분들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좀 더 관심 있는 상황들이고요. 따라서 일단 지금 보통 한 1,0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했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이 1,700억이다. 그러면은 시장 대비해서는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죠. 싸다고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성장하는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이 정도의 그리고 보통 지금 유통업종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들을 반영하는 어떤 기준치에서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강조를 좀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전히 지금 뭐 재무구조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 여기서 좀 더 주목을 할 모습은 보통 외국인들 쪽에서 이런 유통업종 쪽에서 중장기적으로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가면서 주가를 견인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에서 좀 잘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8월 달에 상장했었을 때 비중이 13%대를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러다가 장 내에서 매수세를 꾸준히 일으켜가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경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17.4%, 그러니까 즉 상장 당시보다 한 4% 정도는 비중을 좀 더 늘려서 꾸준히 좀 충분하게 늘려가고 있는 상황들이다 라는 점을 봤을 때 특히 비수기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외국인들의 비중이 늘어간다, 이런 점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측면들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빠르지는 않지만은 우상향 패턴이 좀씩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살짝 고점이 나오다가 다시 눌림목 나오고 또 새로운 고점이 나오고 하는 어떤 그런 양호한 패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지지권형, 특히 직전 고점권을 돌파하기가 좀 힘들었지만은 그 돌파를 해서 변화가 나왔던 가격대 약 한 6만 9천 원대 부분 정도가 가장 강력한 지지권이 나오는 모습들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저가가 6만 9,100원, 그러니까 6만 9천 원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점대에서 약간 물량을 기관적인 모습으로 소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6만 9천 원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을 마치고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라는 어떤 양호한 모습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 뭐 하루 이틀 이런 쪽에서 승부를 볼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특히 중기적인 관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 향후에 대한 흐름들을 제가 더 강조를 드렸었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더 압축이 돼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모습에 초점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직전 고점 때는 넘어가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 조정을 마무리되면은 다음 단계 약 1차로는 76,500원대 정도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7,500원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특히 이 정도 가격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난번에 10월 말일날 기록했었던 저점대가 붕괴되지 않는 쪽에서는 조정을 마무리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67,500원을 손절가, 그리고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시면은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쪽으로, 특히 아까 거제도는 지금보다는 내년이 낫다고 말씀드렸죠. 예, 내년에 거제도 갈 만한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BGF 리테일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점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 편의점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 여름을 지나고 나서 다소 비수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점은 이제 괄목할 만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11월 11일 종가 기준 7만 원을 보이고 있는 주인데요. 목표가는 7만 6,500원으로 잡고 또 손절가는 67,500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정리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둘째 주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부장님, 네. 이번 주 정리하면서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 지금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4년도가 후딱 갔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한 달 반, 2달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를 좀 한 해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좀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좀 팁들 이런 것들 막 찾아가는 그런 변화가 들어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좀 서글프죠. 201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내년도 주식하시다 보면 또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도 주식이고 또 하나 이런 주식을 하다가 미처 주변을 챙기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좀 소홀히 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챙기시면서 그래도 주위에 주식 말고도 소중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네. 것도 같이 챙기시면서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줄 아는 그런 좋은 연말 흐름으로 맞이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 11월 둘째 주가 아니라 12월 마지막 주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미리 해야죠. 네, 주식하는 드는데요. 사람은 미리 네. 준비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11월 둘째 주입니다. 이 방송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 수능이 있는 주다 보니까 많은 수험생분들 또 이 부모 학부모님들도 참 가슴을 졸이는 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그동안 준비했던 양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이제 수익 실현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또 더 좋은 여행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